안녕하세요. 저 서울경제신문이 전민 기자라고 합니다.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컨트롤터로 출범한 게 큰 성과라고 생각이 되긴 하는데 아무래도 현재 전국 상황이나 이런 탄핵 전국 상황 때문에 이 혁신위가 좀 좌초될 수 있다는 업계 우려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는데 이에 대해서 협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을 준비하고 계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예, 뭐 그런 걱정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 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는 지금 정상적으로 그냥 중요한 말씀드리고요. 심지어는 지난 성탄절 전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인데 지금 전국이 완전히 무관할 수는 없지만 처음에 수립된 게 이제 총리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졌고 총리훈련에서 만들어진 위원회가 지금까지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고 약간의 영향이 뭐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 위원회 한 사람으로서 상황이 이럴수록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제의를 해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는 처음에 계획한 대로 그들이 계속 진행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현재 진행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네. 걱정하시는 건 아닙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메디파너뉴스 이정수죠. 비전 2030 관련돼서는 브리핑을 짧게 해주셨는데 여러 내용 중에 그래도 가장 좀 신경 쓰고 있는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여러 개가 있거든요. 제시된 것만 1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유독 뭐에 좀 더 신경 쓰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개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바로 스펙트럼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빼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비 시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역시 R&D와 관련된 신약개발 능력을 자체적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꼭 신약 개발만이 아니더라도 이 산업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제 혁신하고 공정한 약가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 협회로서는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글로벌 진출하기 위해서는 제조 품질 혁신 이런 노력이 계속돼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수 의약품에 대한 원료의약품 문제, 또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소부장 문제 이런 것들이 올해서부터 이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중요한 과정이 계속될 것입니다. 네. 12가지 중에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이나 신약개발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결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조금 전에 드린 말씀들이 우선 아까 말씀드린 것이 가장 시급한 화두로 생각이 되고 있고 그거는 이 사회경제적인 여건이 변화되는 것에 따라서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정책에 관련된 노력들이 주근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블루터 주색별입니다. 지난해에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우수한 생산 기술과 품질 관리 역량을 갖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이나 높은 인허가 등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이 지적이 됐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해외 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했었던 이런 제도적 지원책들이 현재는 어느 정도 마련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부에서도 수출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 협회하고도 협력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보스턴 같은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이 협력해서 CIC 진출한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컨퍼런스나 전시회 같은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시각처 같은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LA 등재가 의약품 상업 수출이나 진출을 위해서는 국가 간, 정부 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WLA 등재가 됨으로써 저희들이 진출이 희망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좀 더 장벽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책을 만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중요한 일들이지 않는가 싶고요. 저희 협회 차원에서도 그런 진출을 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대해서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부족한 편입니다. 각 나라 다 다른데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우리랑은 완전히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 체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연구용을 통해서 미국 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관련 산업체에 다 제공하는 바가 있고 전만해도 작년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를 가서 신흥 시장이지만 규제가 상당히 까다롭기 때문에 그런 현장의 규제 환경이나 시장 분석을 함과 동시에 그쪽의 정부 관계자나 우리 같은 주의를 가지고 협회와 협력을 해서 MOU나 구체적인 협력 관계를 조성해서 진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 글자는 그냥 간단하게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매 국가마다 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춤형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개별 기업들이 접근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매년 작년에는 미국이나 국제 국가에 대한 시장 분석을 하고 신흥 시장으로서는 베트남이나 인도네시아나 이런 데 진출하는데 민간을 같이 현장을 방문해서 협력을 취하고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야 되지 않나 싶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근본적으로 시장 진입을 좀 하기 위해서는 시각처에서 상호 협력이나 픽스나 WLA나 이런 ICH에 대한 규제 조화나 이런 노력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 협회하고 시각처하고 긴밀하게 협력을 하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요. 내가 좀 상황을 계속했는지. 네, 감사합니다. 뉴스널리즘으로 신영한 기자입니다. 현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하고 있는 K-멜로디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이 사업 개발이 어디까지 진행되었고 또 조만간의 사업 개발에 대한 중간 성과 발표를 벌이실 계획이 있는지. 우리 김관중 단장님이 와 계시는데요. 그냥 제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작년 하반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1세부, 2세부, 3세부 과제에서 참여원사들이 다 선정이 돼서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성과 발표는 작년 말에 2000년도 성과 발표는 이미 작년 말에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작년에 계획한 것과 성과 발표를 근거로 해서 올해 할 수 있는 계획들을 다 수립을 해서 진행 중인데 1세부, 2세부는 지금까지 참여한 것들과 계속해 나가고 3세부만 솔루션 개발 기업체가 지금 5군데 들어와 있는데 5군데를 추가로 선정해서 사업을 보완하거나 발전시키거나 지속하거나 그거는 애초에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신 게 있으면 나중에 우리 김관중 단장님한테 말씀을 좀 여쭤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순항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이제 어쨌든 생물보호법 등으로 중국 바이오 기업을 견제하고 있지만 실상 글로벌 빅파마들은 중국과 라이선스 계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수혜가 가능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수혜를 예측하시는지, 또 중국 바이오 기업들이 계속 기술 수출을 하는 것처럼 결국 정부의 기조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 자체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해야 우리 기업들의 이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전부 다 예측이죠.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바이오 시큐어 액트가 아직 상원을 통과하지 못해서 통과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작년에 통과하지 못했는데 그 배후에는 중국 기업들의 적정 로비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고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당장 미국의 정책이 중국 기업과 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는 아니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정책의 방향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분명히 도래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CMO나 CDMO의 특히나 바이오 기업에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로 전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전반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아직은 실현되지 않았지만 그쪽 방향으로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준비되어 있는 바이오 기업의 CMO나 CDMO의 국내의 역량이 잘 아시다시피 바이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센트리온이나 기업들의 경쟁력, 그리고 그런 국가들이 미국 시장의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 현지 생산이나 이런 쪽으로 노력을 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기업이 경쟁력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과 관련해서는 CMO, CDMO는 이미 기업들의 자생력에 의해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정부가 또 저희 같은 협회가 같이 노력을 해서 지속해 나가면 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럼 부족한 부분은 역시 R&D 지원이나 수출 지원이나 기술 지원, 제품 품질의 혁신을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을 정부와 협회가 같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목하는 것은 아까 뉴모달리티 쪽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의 생태계가 매우 적절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이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도 잘 형성되지 않는 바이오 벤처 기업들의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지원할 것이냐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기술과 용기를 가지고 있는 바이오텍들이 그래도 경험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중견 제약사들과 어떻게 연계해서 지금 투자가 어려워진 이런 환경을 잘 극복해서 넘어갈 것이냐. 그리고 정부에서도 작년부터 매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백신 펀드를 조성하는데 협회가 산업계와 같이 노력을 해서 그런 투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우리 팀포에서 하고 있는 기존의 노력이 있지만 또 추가로 바이오텍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증권회사와 우리 협회 회원사들로 해서 바이오벤처 투자 기금을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성사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정부 부처와 협력해서 지원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정말 간접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나라 파이프라인 숫자가 3,200개를 작년에 넘었는데, 그래서 이제 전체 세계 시장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비교적 매년 약 20%가 넘는 증가를 보이고 있지만 비교적 새로운 상황에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파이프라인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단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전임상이나 일상이나 이상까지 넘겨서 기술 수출이 됐든 제품을 완전히 만들어서 수출하든 그런 넥스밸리를 넘길 수 있도록 지금은 국가 사회적인 역량을 좀 받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